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수동태. 요게 좀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갈게요.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가 두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보통 이게 문장 형태로 얘기할 때는 사형식에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라고 그랬으니까 요 화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잠시 기초문법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 보통 이 간접 목적어들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뭇을 위해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사형식들은 뭐예요? 수요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 동사는 대부분 뭐 한다는 거냐면은 주는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어 주다, 그냥 주다, 전달해 주다, 빌려 주다, 뭐 갖다 주다, 뭐 요리해 주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뭐을 늘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목적어는 이 을을이 해석되는 게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살짝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어가 두 개라는 이야기는 수동태가 두 개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첫 번째 경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꾼다 하면 얘가 이제 주어가 될 것이고, 얘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어는 by 행위자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어인데 BPP를 썼는데 직접 목적어인 명사가 만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PP의 동사 단어가 전부 다 주다 동사야. 그러면 이 구조로 만약에 나왔을 때의 해석은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과거 분사, 아까 얘기했던 주다 동사의 반대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가자. 주다의 반대는 뭐고? 받다입니다. 주다의 반대는 받다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우가 줬습니다. 혁이에게 그냥 기본적인 거 하자. 그냥 펜 하나 줬습니다. 칩시다.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방금 요 논리대로 수동태를 바꾸면 혁이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가 was given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pen이 들어가. 쉽게 갑시다. 현우가 혁이에게 펜을 줬다는 얘기는 혁이가 현우한테 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요렇게 비동사 다음에 given이 들어가고 뒤에 명사 하나 퉁 하고 나오면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조건 받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주어졌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주어졌다가 되려면 이 구조 말고 딴 놈이 나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given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은 전부 다 give의 반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잘 봐. 자, 비동사 다음에 가르치다의 과거형인 과거분사인 taught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어떤 목적어인 English 하는 목적어를 하나 넣었다 칩시다. 그럼 야 해석 왜 됩니까? 야 현재형이라 치고 가르치다의 반대가 뭐죠? 배운다죠. 그럼 여기에다 현우 넣어볼게요. 현우 다음에 is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by에다가 friendly를 넣었어. friendly는 English 닉네임. 자, 그럼 friendly 없다 칩시다. 해석 왜 합니까? 영어를 가르쳐 배우고. 내가 가르치다의 반대 뜻 넣으라 그랬죠. 현우는 영어를 배운다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주다 동사 앞에 비동사 PP 이런 식으로 구조 나왔다가 뒤에 명사 한 놈 딱 나오면 저 주다의 반대 의미로 해석하라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비동사 다음에 told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the fact란 말을 넣었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혁이를 넣어볼게요. 똑같이 현재형 is를 쓸게요. 해석 왜 됩니까? tell, 이거 tell의 과거분사니까 tell은 말하다지.
그럼 말하다의 반대가 뭐야? 말 듣다지. 자, 해석 위합니까? 설마 더 팩트가 무슨 뜻인지 몰락하는 건 아니죠? 이거 그 사실. 그럼 뭐야? 혁이는 사실 들어. 그 사실을 듣는다죠. 만약 여기서 was를 넣으면 들었다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다음. 똑같이 가볼게요. 윤재에다가 비동사 집어넣고 show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를 넣어볼게요. 그 풍경, 뷰 해볼게요. 그럼 show가 뜻이 뭐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여주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자, 잘 봐. 내가 자 얘들아 저기를 봐. 그럼 나는 보여준 거지. 그럼 너는 뭐하고 있는 건데? 보는 거지. 본다야. 본다. 그래서 영작할 때 이런 그 사형식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영작을 하락했을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걸로 수동태를 쓰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이 뭐가 나올 거냐면은 그 수요 동사 원래 뜻의 반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반대 의미로. 알겠습니까?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할 때도 니네 있잖아. 만약에 현우 is taught English를 했는데 이걸 갑자기 현우가 가르침을 당했다 영어를 익하면 해석이 되게 조잡해져. 가르침을 당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운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즉 주는 동사, 주다 동사와 관련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동사 PP 이렇게 때렸을 때 뒤에 명사 덩어리가 한 개 나오면 금마가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내려와도 어쨌든 을르리예요. 이러나 저러나 을르리야. 그렇기 때문에 을르를 배운다, 을르를 듣는다, 을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동태 꼬라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 꼬라지는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건데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역시 앞으로 내려와서 주어입니다. 얘는 이렇게 내려와도 과거 분사죠. BPP. 그 다음에 얘 주어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by 행위자는 똑같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간접 목적어인데 야가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과에서 배웠던 수요동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동사 배울 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때 중간에 집어넣은 전치사가 있었어. 그 어디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세요. 지금 42페이지 밑에 있어요.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 for를 쓰는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to가 들어갈 때가 있고 for가 들어갈 때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누가 결정지어 준다 그랬어? to를 사용하는 동사냐? for를 사용하는 동사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 자, 유현우 씨, for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습니까? 그 동사들의 특징이. 노력이 그렇죠. 노력이나 또 성 뭐 노력 성의가 같은 말이고. 자, 생각해봐. 나는 현우에게 쿠키를 하나 만들어준다 치자. 그럼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죽을 만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료를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살락하면 마트를 가든지 인터넷 주문을 하든지 거기 시간이 필요하죠. 뭐 어떤 예쁜 쿠키를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 거 그거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for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떠받쳐 줄 때 뭔가 성의를 표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 다 나오죠. 자, 그러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주어 는이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요 간접 목적, 이 직접 간접 목적어 내려온 거는 무조건 해석이 뭐뭐에게 아니면 당연히 뭐뭐 위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럼 아까 얘기했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 빨간색 표시에서는 분명히 주다의 반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 사물이거든요. 쿠키가 현우에게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뭐뭐 진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봤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자, 현우는 현우란다. 현우 한번 뜨지. 자, 다시 할게요. The cookie는 was given.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주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는요. 왜? 뒤에 뭐가 들어갈 건데? 여기 현우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고 by 혁 이렇게 얘기했어. 쿠키는 혁이에 의해 현우에게 주어졌다요. 됐습니까? 그렇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경우에는 이거 2가 들어갔을 경우 2나 4가 들어갔을 경우 얘는 그냥 주어진다 뭐 배워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그냥 사람이 있으면 쿠키가 현우를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목적으로 주어가 되는 수동태들은 그냥 뭐 동사 뜻대로 해가지고 뭐뭐 된다 뭐뭐 진다 한다 이러면 되는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왔을 때는 그 동사의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라 그 얘기야. 반대 의미로. 근데 반대 의미, 선생님 반대 의미가 머리에 안 떠올라요. 어떡해요? 그럼 니네 국어의 문제인 거죠 그냥 한마디로. 주다의 반대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가르친다의 반대는 배운다는 거고 보여준다의 반대는 보다야. 그리고 말하다의 반대는 당연히 듣는 거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방금 내가 이 간접 목적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I was told that 윤재 got MVP. 이 해석 이해합니까? I was told that 윤재 got MVP. 이거 해석 이해할까요? 저번 첫 문장에서 배웠던 접속사 한번 생각해봐. 저 대시 접속사야. 뭐뭐 하는 것. 나는 윤재가 MVP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이 얘기죠. 이런 문장 구조가 독해 글에서 되게 많이 나와. Some people were told that 이런 식으로 뒤에 주어 동사 길게 나오면 그 뭐가 뭐뭐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독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언급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주의사항에서는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얘기했던 이 빨간 표시에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동사들은 어떤 동사가 많이 들어가냐면요. 주의 동사 made, make, could, by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쿠키 했는 거. 자, 여기다 혁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was made란 말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쿠키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by 현우예요. 대다수의 문장들은 뭔가 문학 작품적인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고 마법적인 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대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혁이는 만들어졌다 쿠키로. 그럼 현우가 마법사네. 이런 문장 구조는 잘 안 나온다고요. 이런 문장 구조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사항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메이드를 안 집어넣고 쿡들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혁이가 요리 대상입니까? 여기다 보트를 넣어볼게요. 그럼 혁이가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노예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수동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형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듣고 나서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오늘 도후이 또 안 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시 보세요. 영상으로 다시 보고 복습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끌게요. 왜 안 꺼져?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쓰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형식을 했으니까 사형식 기준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I로 바뀌었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일로 내려온 상태에서 마리나는 지금 행위자가 됐죠. 그러면 동사만 일단 얘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was sent입니다. send는 어차피 과거 분사가 sent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뮤지컬 티켓이죠. 그대로 내려오면 끝이죠. 그러면은 보냈다. 마리나가 보냈으면 나는 뭐가 된 거야? 받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자, 2번 같은 경우는 Juno lent me the skateboard 하는데 지금 the skateboard인 직접 목적어가 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주노가 지금 제일 뒤로 빠졌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렌트도 어차피 여기 내려왔는데 렌드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돼. 렌드 역시 과거 분사는 렌트는 똑같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의 미가 간접 목적어의 미가 남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스케이트보드가 빌려 받은 게 아니라 보내어진 거죠. 빌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o를 쓰고 미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Kevin showed us the wedding pictures 하니까 the wedding pictures가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얘가 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케빈은 어차피 제일 뒤로 빠졌고, 그 다음에 showed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주어,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게 되면서 원래는 케빈 단수였는데 지금 pictures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동사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show 역시 show, showed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showed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shown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보여진다 하니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면 어떻게 한다? to us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거랑 비교해봐. 자, 그 다음에 Mrs. Park teaches us.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show도 뺄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Mrs. Park teaches us how to bake a cake입니다. 요거는 조금 문장이 복잡한데요. 보세요. us가 지금 간접 목적어고 how to bake a cake까지가 진짜 목적,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we 다음에 teaches 현재형 썼지. 그러면 얘는 현재형 동사 어를 쓰고 teach의 과거 분사인 taught를 쓰고 how to부터 시작해가지고 cake까지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의 어떤 명사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e are taught how to bake a cake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 이야기는 나의 할머니에 의해 나에게 말해졌다. 나의 할머니에 의해 하는 말은 지금 by my grandmother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그 이야기는이고 동사가 말해졌다고, 그 다음에 나에게가 이제 나오겠죠. 자, 현우 불러봐. The story was told to me. 그렇지. The story was told. 그 다음에 to me. 이렇게 됩니다. 사물이 뭔가를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물은 전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6번. 손님들은 직원에 의해 주스 한 잔을 제공받는다. 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럼 받는 거 역시 사람 주어가 돼야 되니까 주어가 손님들이겠죠. 여기 불러봐. Guests are offered a glass of juice. 그렇지. all 다음에 offer 역시 이거 과거분사 써줘야 되겠죠. offered. 그 다음에 a glass of jui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가방은 나의 엄마가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 나의 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엄마에 의해 하는 말로 나와 있어. 그럼 얘 뺐어. 그럼 이 가방은 만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엄마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죠. 윤재. Is 뭐라 하면 주어는 어디다 팔아먹노? this bag This bag. 그 다음요. was Was made made. to me. made를 썼는데 어떻게 to를 씁니까? make는 for잖아요. 그래서 for me. 자, 그 다음에 8번. 그 여배우는 기자들에 의해 많은 질문들이 물어졌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배우는 많은 질문들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받았다. 자, 갑시다. 여기 The actor the actress was asked
was asked. Any questions? 그렇죠. many questions. 이렇게 되죠. 자, 9번. 많은 편지들이 전 세계 팬들에 의해 그 가수에게 쓰였다. 많은 편지들이 주어면은 당연히 누구에게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가수에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현우 불러봐. Many letters Many letters were written to the person. were written이죠. were written. 쓰여졌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가수에게 그러면은 to the singer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리 바꿨을 때 수일치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리 바뀌었을 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러니까 바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하시면은 이건 다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수동태로 바꾸시오. 두 개를 쓰란 얘기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써보면 금방 나오겠죠. 자, Jack told the teacher a lie last week. 그럼 잭은 선생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은 직접 목적어, 아니 간접 목적어가 the teacher고 직접 목적어가 a lie야. last week는 그냥 제일 뒤에 쓰면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건 the teacher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he teacher. 그 다음에 거짓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was told. 근데 뭐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들었다 했으니까 a lie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last week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럼 by 행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by 행위자는 여기에 들어가요. by Jac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그럼 똑같이 was told예요. 근데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말해졌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해줬어요? 그 선생님에게. 그러면 to the teacher. 그 다음에 by Jack. 언제요? last week. 이렇게. 무조건 뒤로 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표현 들어가는 걸 제일 뒤로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장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사형식과 관련된 수동태 내용이었더라. 한 번쯤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거 갖고는 장난 잘 안 쳐요. 앞에 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라면 완료형 수동태를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have been 과거분사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서술형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자, 유닛 2 별표. 목적격 보호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얘는 오형식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얘는 수동태 바꾸기가 쉽습니다. 좀 쉬워요.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는 상태로 그러면은 보통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가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놈들이 어떤 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명사고 두 번째가 형용사고 세 번째가 to 동사 원형이고 네 번째가 동사 ing인데 요거 현재 분사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동사 원형. 우리 흔히 말해서 그 원형 부정사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수동태로 바꾸는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야 어차피 뒤로 빠지고, 야 어차피 앞으로 와서 주어 되고, 야 어차피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돼요. 나머지들 얘네들이요, 그대로 뒤로 따라 내려옵니다. 그대로 따라 내려옵니다. 그럼 네.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놈 바로 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to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자, 대표적인 예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자,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call, name, elect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make, find입니다. 물론 얘 앞에도 make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to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allow, expect, ask, tell.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consider, 뭐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얘들이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잘 쓰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각동사들, 지각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 see, 뭐 hear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 동사 원형을 그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거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사역동사 중에서 얘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얘만. havelet은 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들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보다와 듣다 개념 이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이거 말고는.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명사라고 부른다. 다음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형용사 한다라고 형용사 하는 것으로 만든다. 또는 형용사인 상태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게 되면 야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도록 이라는 말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도록 동사한다. 그럼 허락한다, 요구한다. 그거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ing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잘 안 나온다 그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되다로 해석이 돼요. 뭐뭐 하게 되다. 우리가 사역동사 처음에 설명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우, made, 윤재, passed the ball. 그러면은 현우는 윤재가 그 공을 패스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윤재가 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 was made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 덩어리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특히 동사 원형이 패스 있잖아요. 얘는 저 인간은 4조도 졸고 앉았어. 씨발 진짜 확 그것도 제일 비싼 거 처먹었네. 저 프링글스 저거. 이씨 잠깐만 진짜 저거 제일 비싼 거 처먹은 더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동훈아 미안. 너 없을 때 오늘 주전부리 하나 땡겼어. 그래서 이럴 경우는 to pass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to pass the ball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윤재는 그 공을 패스하게 되었다. 패스하도록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자 바꿔서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꿀 놈은 일단 바꿀 놈 바꾸고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의 성분들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한 건데 보세요. 자, 여기 설명 잠깐 볼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능동태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대. 근데 이때 능동태 문장의 목적격 보호로 줄 닫거라.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는 BPP 뒤에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 자, 예를 들어가지고 My friends call me a genius in math. 내 친구들은 나를 수학의 천재라고 부른다. 그러면 me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불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수학 천재라고 불려졌다. 내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위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세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원형을 줄끄세요. 동사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꿨어야 되는데 왜라고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하면 얘기하려고 하면 또 무슨 또 영어의 어떤 원리를 다 따져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특강 한 3번 해도 모자라요. 뭐 옛날 영어사적인 얘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그러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있던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적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잘 봐라. 일단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봤을 때는요. 일단 주어 동사로 해석되는 놈부터 먼저 잡으세요. 먼저. 일단 1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는 많은 사람에 의해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됩니까? he, 그는 he. 그 다음에 여겨진다를 써야 되겠죠. 진다, 은다기 때문에 is. 여겨진다, considered.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뭘로 여겨진다고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진대. 그럼 위대한 인물 영어로 왜 합니까? great. 인물. person 없고 people 없어. people은 또 말도 안 되고. man, man 있잖아요. 아니 위대한 인물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단수형 써야죠. people은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 남은 게 뭐야? 많은 사람에 의해. by many people. 이래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그 문은 진수에 의해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갈 말. 진수, 그 문이겠지. 도. 저 프링글스 씨엄마 진짜 뭐. 빨리 프링글스 빨리 처먹고 빨리 잠게. 자, the door. 그 다음 칠해졌다. 졌다. was. 그 다음에 칠하다니까 painted겠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칠해졌대요. 검은색에 의해가 아니고 검은색으로. 블랙. 이까지 연결시켜줘야 돼. 이게 동사 다음에 들어간 놈들까지 계속 바로 붙어있는 놈으로 바로 연결해야 될 거야. 이거 남아있는 게 진수에 의하니까 by 진수. 3번. 오늘 밤 밑에 tonight 있다잉. 내 친구들은 허락받았다. 자도록 허락받았다. 동사 하도록 허락받았다. 내 친구들. 어딨노 내 친구들? my friends, My friends. 허락받았다. were allowed. 그렇지. 자도록 to sleep. 어디서 자도록? 내 집에서. at my hom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 잡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주어 동사 해가지고 가까운 놈부터 순차적으로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4번. 한 오래된 상자가 비어있는 채로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 자, 장소를 나타낸 땅 속에서는 지금 under the ground 있다. 그럼 땅 속에서 일단 빼고 한 오래된 상자가 발견되었다. 비어있는 채로 갑시다. 한 오래된 상자. 첫 글자 대문자 잘 때리시고요. An old box. 발견되었다. Was found. 그렇지. 비어있는 채로.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empty. 이거 형용사니까.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자, 5번 문장 별표 치세요. 5번 문장은요. 이게 독해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한번 잘 봐라. 우리나라 말에 지금 주어가 누군 것 같습니까? 재활용하는 것은이지요. 종이 르는 르자로 끝났으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야. 자, 한 번씩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뭐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쓴다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가주어 진주어 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사이클링이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리사이클링이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얘부터 먼저 써야 돼. 그 다음 순차적으로 얘부터 밟아가야 돼요. 을을 하는 것은 하면은 하는 것부터 먼저 쓰고 을을 그 다음에 써야 돼. 자, 갑시다. 제일 먼저 뭐 씁니까? 리사이클링. 을을 그 다음 을을 뭐예요? 여기 있잖아. 페이퍼. 더 페이퍼 하지 마라. 그냥 종이다. 그 종이가 아니고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자, 이제 동사 생각된대. 야구 왜 합니까? 자, 받침 니은에 다 들어갔으니까 현재요, 과거요. 현재지. 그리고 동명사 주어일 때 무조건 단수 쓴다 그랬잖아. is. 그
그 다음에 생각된다 했으니까 think의 과거 분사 thought, thought. thought,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important밖에 없죠. 왜 남아있는 거 뭐 있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 하는 거 밑에 있거든. 자, 그 다음 6번. 그는 뽑혔다. 팀의 주장으로. 그는 he 뽑혔다. was elect 과거분사 뭡니까? 규칙형이니까 elected. 그 다음 남아있는 거 팀의 주장. The captain 아메리카가 아니고 The captain of the team. 그 팀의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나는 엄마에 의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다. 사역동사 원래 능동 해석할 때는 하게 하다야. 근데 수동태로 바꾸니까 하게 되다야. 불러. 나는 하게 되었다. I 하게 되었다. was made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다. 운동하다. 옳지. to work out. workout이 운동하답니다.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선생님 아까 시간은 뒤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행위자가 여기에 보여져 있으면 시간은 앞으로 빠져도 상관은 없지. 그리고 이 경우는 말씀드릴게요. every morning은 두 단어고요. by my mom은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긴 놈이 뒤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8번. 아이스크림은 반드시 냉장고에 얼려진 채로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되어야 한다. 제일 먼저 뭐 쓰노? 아이스크림. 보관되어야 한다. must be kept. 그렇죠. 보관되어야 한다. 얼려진 채로 frozen. 그렇지. 어디에? 냉장고에. 반드시는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must가 반드시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가면 되겠죠. in the refrigerator. 자, 9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시오. 바꿔 써보라. 주어 잡고 목적어하고 동사 자리 바꾸고 난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놈 하나를 그냥 PP 뒤에다가 싹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얘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My neighbors named the cat Bella. neighbors 주어, named 동사, the cat 목적어, Bella 목적격 보고. 자, 그럼 얘를 바꿔 쓰면 수동태로 바꾸래. 목적어 누구라? the cat. 그 다음 뭐합니까? was. name의 과거분사. 똑같습니다. named. 그 다음 뭐예요? 벨라. by my neighbors. 2번. 나는 뒀다. 그 백도어를 열린 채로. 수동태. 불러. 제일 먼저 누구? The back door. 그 다음 동사. was. leave의 과거분사 left. 그 다음 open. 나머지 행위자 by me. 이렇게 들어가지.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수동태 표현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수동태 표현. 관용적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관용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어떤 수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바로 이쪽으로. 자, 바로 이쪽으로 보면은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뒤에 전치사들 같은 경우 틀리는 경우가 한 번씩 꼭 있어요. 이런 전치사들. 그러니까 수동태는 잘 썼는데 전치사를 뭐 써야 될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다 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자,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in을 쓴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주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여기 말고 나는 수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련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 하면은 무엇을 걱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bout이라는 말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걱정이다. 자, 근데 하나 적으세요. worried 대신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concerned 하는 말도 있습니다. concerned. 약간 고등학교 얘기예요. concerned 하는 표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걱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be surprised at 하고 be amazed at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다가 at을 쓰느냐 하면은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음마약하고 놀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내 생일 다 돼가지고 도훈이가 케이크를 갖고 들어와.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데 갑자기 생일 축하하면 어머 이게 뭐야 이거 하고 끝내야지.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놀라고 있으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다 하는 거 요렇게 쪽팔리는 이 모습은 유튜브 쇼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찍어놓은 게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be tired of 하는 것은 뭐뭐에 실증이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증이 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뭐뭐에 대해서 지쳤다, 피곤하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좀 더 적으세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 중에서 exhausted 하는 표현이 있어요. exhausted 하는 표현. 이것도 뭔가 좀 고갈된, 지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exhausted 되었다는 얘기는 진짜 완전 번아웃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상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tired에서 원래 타이어 뜻이 뭐냐면은 원래 뭐를 딸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딸게 하다. 그 자동차 타이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하게 뭐 돌아가는 고무등을 익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타이어란 말을 썼는데 타이어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딸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그 다음 be disappointed with 하면은 뒤에 with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뭔가를 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뻐하거나 만족하거나 실망하는 거.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실망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기뻐하는 장면에 대해서 내가 그걸 품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하고 be covered with 하고 be crowded with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with를 왜 썼냐 하면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구니가 이렇게 딱인데 여기에 물이 있어. 지금 물이라는 액체하고 바구니라는 고체가 서로 지금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 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럴 때 이제 with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덮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이렇게 딱 있는 상황에서 눈이 이렇게 덮여있어. 근데 집하고 눈이 붙어있는 상태지.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with라는 단어 자체는 무조건 뭔가 함께, 뭔가 붙어있는 거 이런 전치사의 느낌이 제일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with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be crowded with 하는 거는 뒤에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사람으로 붐비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어떤 콘서트를 가는데 와 이렇게 하는데 뭐 계속 몸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뭔가 붙어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대학 축제 이런 데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3년 뒤에 얘기긴 하고 고등학생들도 가끔 대학생들 뭐 축제 가고 이렇긴 하거든요. 지금이야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물론 코로나 전에는 이제 콘서트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정상대로 돌아오면 사람들만 밀집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완전 뭐 끝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지다. 그럼 이 to 뒤에는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사람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샘 마스터는 서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지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e known for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업적,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명하다. 샘 마스터는 서부고 1학년 학생들 10명 전원을 100점 맞춘 것으로 유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s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로서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신분, 직업 아니면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유명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 known by는요. 이게 뒤에 행위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행위자가 알린 거예요. 행위자가 알린 거. 자, 이게 be known to하고의 차이점입니다. be known to의 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즉 샘 마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얘는 뭐냐면은 샘 마스터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to 뒤에 사람은 듣는 사람, by 뒤에 나오는 사람은 행위자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무슨 뭐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뭐 그따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 설명 잠깐만 좀 가볼게요. be made of는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질 때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be made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질 때 쓰는 건데 이거를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화, 기화, 승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도주로 바뀌면 from을 써야 됩니까? of를 써야 됩니까? of를 써야 되죠. from을 써야 되죠.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 화학적 성질 바뀐 거잖아. 맞죠? 자, 나무가 책상으로 바뀌면 이건 둘 다 고체잖아. 맞죠? 선생님, 저희 집에는 액체용 책상이 있는데요. 그 젖는데 푹신푹신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생님, 물침대 이런 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물침대 어차피 갈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암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은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는 47개. 아시겠죠?